틱톡 금지법으로 인해서 틱톡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로 미국 유저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 증시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주가 과연 이번에 틱톡 퇴출 수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오늘 영상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체인저입니다. 해당 이슈를 살펴보시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한국에 방한한다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내방을 하는 거는 자그마치 1년 3개월 만에 다시 방한을 하는 것인데요. 자, 중국 외교부의 왕위원 겸 부장의 방한설이 도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괜히 나겠습니까? 특히나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요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중국과 한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의 방안은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및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업계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은 K-뷰티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중국 내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왕위의 방안은요,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슈 살펴보시면 얼마 전에 청담 글로벌이라는 주식에서 특징주가 작성이 되었었죠. 틱톡의 퇴출 수순으로 인해서 샤오홍수 유저가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망 확보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특징주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에서 틱톡, 카이쇼, 샤오홍슈 등 매출 채널의 확장에 나선 청담 글로벌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청담 글로벌은 2023년 4월부터 중화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틱톡 등 채널을 통해서 국내 브랜드를 소싱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샤오홍슈를 통해서 50개 이상의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와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체감이 안 가실 텐데, 지난 24년 5월달 청담 글로벌이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인 하오란하고 중국의 유튜브죠 콰이쇼를 통해서 국내 뷰티 브랜드 제품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결과 방송 17시간 만에 무려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 등 투자자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청담 글로벌 살펴보시면 핵심 경쟁력이 뭐냐?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거래처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틱톡도 있고요, 중국의 유튜브 콰이쇼와 중국 인스타그램 같은 샤오홍슈까지 거래처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채널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중국의 탑티어 플랫폼인 1차 벤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매 채널 다각화, 온라인 채널은 물론 오프라인 채널까지도 활성화를 시켜놓은 이 청담 글로벌의 주가는요 24년 7월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당시 주가의 하락 원인이라면 200억 원 규모의 CB 유증을 발행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 확인했다시피 거래처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청담 글로벌은요, 작년서부터 청담 글로벌 중국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MD를 모집한다라는 이러한 구인구직 광고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또한 결국에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를 조명하고 있죠. 해당 자료가 작년 말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샤오엔 같은 경우에 누적 매출액이 30억 원 정도라고 적혀 있지만 지금은 최소 50억 이상 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거고요. 한국 시어머니, 중국 며느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누적 판매액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청담 글로벌이 B2B에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마진의 차이가 있겠죠. 자, B2B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량 판매로 인해서 마진이 낮은 반면에 이 라이브 커머스 S2C는 중간 단계를 완전히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마진을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시장의 성장이 다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최근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진짜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막말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물건 보고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가격 비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프라인은 마진이 낮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후려쳐서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시장의 성장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이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아주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미지 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매출 또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일석이조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로 인한 마케팅 효과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플루언서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혹은 뭐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러한 그런 리스크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성. 채널을 다각화시킨다라는 것은 단일 채널의 의존도, 그런 리스크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에서 공구우먼이라는 주식이 상승률이 청담 글로벌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를 보시면은 약 15% 상승을 하면서 약 대장주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거래 대금을 살펴보세요. 지금 거래 대금이 6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종가는 약 플러스 1%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400억이 조금 안 되게 발생을 했었고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기준 거래 대금이 750억 가까이 터졌던 것이죠. 기업에 대해서 제가 공구먼도 그렇고 청담도 그렇고 비교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청담 글로벌을 선택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고점들 체크를 했을 때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구먼과는 다르게 어제 15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캔들의 몸통도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과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청담 글로벌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해당 캔들에 있습니다. 이 캔들 자세히 보시면은 윗꼬리가 상당히 긴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윗꼬리 캔들이 나온 위치를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나온 거 아니죠. 나름대로 바닥권 위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윗꼬리 캔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해당 구간에 있는 이 하락 파동 보이실 겁니다. 아주 가파르게 하락이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었을 거고요. 물타면서 손절하면서 돈이 섞이면서 시장의 평균값은 계속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물렸던 사람들도 점차 평균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 기다리던 사람들 탈출 기회를 일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던 매물대들은 이러한 윗꼬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 윗꼬리를 통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읽어보면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맡겨 놓은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맡겨 놓으면은 주가가 결국에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하방 압력이 끝났다. 나름대로 횡보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격적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MACD 히스토그램이 이제 두 번째 양수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지속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고요. MACD 시그널선, 장기 시그널선을 단기 시그널선이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만들고요. 자, 월봉 차트에서는 또 샛별형 캔들 패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닝스타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캔들 하락 추세에서 음봉을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은 이런 식으로 스피닝 탑이라든지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 캔들이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샛별형 모닝스타 패턴이 떴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반증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월달 중순밖에 안 됐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되었다라는 것은 강력한 분위기의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상승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돈이 들어왔고요. 상승을 하기 위한 시장의 참여자들의 주목은 끌었어요. 그러면 해당 종목을 보는 트레이더들이 라지 트레이더인지 스몰 트레이더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를 크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라지 트레이더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지금 사실 매수가를 안내해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랑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괴리율 때문에 정확한 매수 매도가를 안내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자유 토론방에서 매수가든 매도가든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유 토론방에서는 단타 관심주, 중기 관심주까지 다양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존 보유 종목 진단도 선착순 매일매일 선착순 10명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이에요.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과 오후 시간까지 브리핑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혼자서는 매매할 기준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유 토론방 입장 링크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